네, 오늘은 화웨이 이슈 앞에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뒤에는 상반기 개장하는 커창판에 대한 의미,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용 대표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화웨이 이슈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 같은데 화웨이 이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뭐 무역 전쟁의 사실 상징적인 볼모인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미국이 가장 그 자신감을 갖고 있던 분야는 금융, 예. 뭐 기술 혁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의 자존심을 사실 최근에 이제 박박 긁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이고, 예. 중국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인민폐 국제화, 예. 그리고 기술력 상징하는 화웨이. 이 두 가지 컨셉이 사실 미국의 심기를 건들고 있다고 봐요. 근데 화웨이가 또 중국이라는 나라 국내에서 누리는 지위도 엄청납니다. 예. 단순히 어떤 기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중국의 기업가 정신 그리고 기술 혁신에 대한 걸 상징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임정비 회장이 회장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아주 핵심 그 매니지먼트들이 경영진들이 주주로서 참여하고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중국 그 기업들 중에서는 지배 구조가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중국인들한테는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화웨이가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공산당 거죠. 이게 국가 소유냐, 네. 아니면 인민들의 소유냐, 네. 그게 그거냐, 뭐 애매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떤 서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 민영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시작도 이제 군부 출신인 그렇죠. 화웨이 임정비 회장에서 시작을 했고, 하지만 이게 애매합니다. 이제 개인의 소유인지 아니면 국가의 소유인지 중국의 다수의 이제 금융그룹들도 예. 그런 구조예요. 네, 그레이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볼 때는 기업의 그 DNA, 예. 기업이 갖고 있는 그 속성과 인기, 그리고 인민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 엄청 큰데 텐센트도 그중에 하나겠고, 근데 기술 개발을 상징하는 기업은 화웨이입니다. 그래서 화웨이를 상징하는 코퍼레이트 이미지, 그 아이덴티티를 예. 보시면은 선전할 때 발레리나의 발끝이 나와요. 예. 뭐냐면 발레리나가 되게 아름답고 우아하지만 그 발끝은 정말 그렇죠. 막 엄청나게 고통에 갈고 달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네들은 이제 뭐 주말 불사하고 죽기 살기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한다. 그래서 화웨이에 다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퇴근 언제 하니? 우린 퇴근 없다.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예. 과거 이제 20년 전 한국의 그러니까요. 어떤 성장을 상징했던 그런 대기업들의 한창 성장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화웨이 다니던 이제 친구들도 보면은 아주 회사에 대한 이 자부심이 강해요. 네. 그리고 화웨이 출신은 어디 가서도 잘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화웨이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술로 혁신하는 중국 기업을 상징하는 회사고, 그래서 이제 더더욱 트럼프 정권에서 지금 화웨이를 주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화웨이가 이렇게 배짱 부리면서 너네한테 수출 안 해도 돼. 5G 통신 장비 너네가 수출해달라 그래도 우리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글이나 뭐 다른 뭐 퀄컴이나 이런 데서 화웨이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을 하면 화웨이가 이걸 버틸 수가 있어요? 많이 아플 거예요. 네. 겉으로 이제 그 매체를 통해서 이제 자기네들 이제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은 이제 결연한 것 같이 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큰 타격은 불가피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중국 내수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중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장기전에 돌입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중국의 대형 기업들은 든든한 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화웨이가 또 반도체 뭐 부품을 수입할 수 없게 한다 그러면 중국은 몇십조 원을 들여서 또 반도체 내수 생산에 또 기치를 올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화웨이 이슈 얘기해봤고요. 상반기에 개장하는 커창판, 중국의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일단? 네. 일단 그 중국의 많은 혁신 기업들, 알리바바를 포함해서 수십 개의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중국의 자본시장이 아직 혁신 기업들을 담아낼 만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으로 다수 가고 뭐 홍콩에도 상장하고 중국 A주에는 사실은 이제 국유 기업들이나 아니면 단순 제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이제 상장이 됐었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혁신 기업들은 요즘 뭐 유니콘이라고 하죠. 이익을 내지 못하지만 성장을 1년에 2배, 4배씩 하는 그런 그 데이터 혁신 기업들이 주로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기존의 A주 상장 규정에 의해서는 상장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것도 있고 미국의 나스닥은 애초부터가 어떤 기술 혁신에 대한 것을 매우 장려하는 그런 규정, 자유로운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중국판 나스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커트왕반입니다. 예. 자, 중국의 데이터 제국이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네. 가지고 있다. 중국의 데이터 제국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사실 커창반에 상장할 다수의 기업들이 이 데이터 혁신 기업들, 데이터 유니콘 기업들, 예. 모빌리티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음식을 배달하는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예. 데이터 헬스케어,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원격 진료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뭐 알리페이 같은 경우 예. 그 엔트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핀테크 회사가 그렇죠. 됐어요. 예. 그러면 이 기업이 이제 나스닥에 안 가고 만약에 커창반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아마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넘어갈 겁니다. 수십조 원의 자금을 모으게 될 거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IPO로 이제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혁신 기업들이 중국에서 최근 한 6년 기간 시진핑 정권에서 어떻게 성장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을까 돌아보면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진핑 정권에서는 사실 과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그동안 발전해온 모든 이 궤적이 국영 기업에서 민영 기업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절박감이 있는 상황에서 정권을 후진타오 정권에서 이양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 정부에서는 데이터 혁신가들에게 이 13억의 모바일 유저들을 바탕으로 온갖 종류의 실험을 다 해라. 무한한 자유를 줬어요. 무한한 자유를 주다 보니까 결국은 동시에 국영 기업들의 비효율을 이 민영 기업들의 데이터 혁신가들이 마음껏 교란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창조의 분위기를 만들어줬죠. 그것을 뭐 만인의 창업 그리고 뭐 어떤 혁신이든 다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고 동시에 이제 청년 창업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래서 최근 6년 동안 상당 부분 그 국영에서 민영으로 변화하는 와중에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졌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청년들로 어떻게 보면은 그 세대 교체가 경제의 중심축이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부가적인 그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가장 큰 효과는 뭐냐면 시진핑 정권 입장에서 데이터 혁신가들이 데이터들을 계속 이제 정부에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범법자도 잡을 수 있지만 정치적 정적도 이제 견제할 수 있고, 빅브라더. 다양한 어떤 그 인공지능을 통한 13억 인민에 대한 통제가 훨씬 유용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선순환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묘하게 공산당 일당 독재 시스템과 자본주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상징하는 데이터 이 산업이 맞물려가지고 톱니바퀴처럼. 그래서 착착 돌아가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 혁신가들과의 어떤 어떻게 보면 긴밀한 협력 관계를 향후에도 계속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치 체제 강화하는 데도 쓰고 또 대내적으로 우리도 이런 유니콘들이 미국에 못지않고 미국보다 더 혁신적이다. 일부 띠디 출신이나 위챗의 텐센트의 위챗 서비스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앞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전면에 내세워서 지금 화해가 겪고 있는 그런 고초들을 이제 중국의 데이터 혁신가들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중국은 사실은 약간 허거식 혁신이에요. 뭐냐면 다양한 이제 그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사실 원재료들을 보면 다 그 아주 그 진정한 혁신이랄 건 없는데 위챗이 상징적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정부도 있고 병원도 있고 뭐 주차장 서비스도 있고 음식도 있고 쇼핑도 있고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그 인민들이 느끼기에는 아 정말 우리가 데이터로 편안함을 누리는구나 이런 데이터 혁신가들의 미래 방향성에 우리는 동참을 해야겠다 이런 애국심까지도 이제 고취시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돈 벌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커창판에서 네. 진짜 유망한 기업이 상장을 해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돈을 벌면 되는데 이 커창판 우리 외국인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전반적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에요. 커창판이 열리는 것. 예. 그리고 중국의 외상투자법이 3월 15일 날 바뀌었습니다. 이 두 개를 다 봐야 됩니다. 예. 엄청나게 큰 의미인데 사실 중국하고 하면은 중국에 들어가서 돈을 벌더라도 이 번 돈을 갖고 나오는 게 어렵다. 그렇죠. 이런 이제 어떤 그 우리 그 선입견. 사고 방식이 예. 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이 무역 전쟁이 가속화되면서 하나의 그 미국 측의 전리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의 자본시장을 과감하게 개방하는데 이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근데 시진핑 정권 입장에서도 사실 자본시장 개방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커창판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 중국 내수 자금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제 아주머니 아저씨들 이제 개인 투자자들로 예, 지금 비닐봉지 싸들고 비중이 80%고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쪽 스촨이나 총칭에서 예. 이발사 아저씨가 어떤 주식을 사면 그거 팔면 된다고. 예. 근데 사실은 한국만 해도 대다수의 아주 블루칩들은 미국 자본들이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많이 두 자릿수 높죠. 이상이고 예. 뭐 어쩔 땐 20%도 되고 그렇게 되는데 중국은 아직 그 미국 자본이 상당히 미미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중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는 예. 말이 안 되는 비중이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사실은 또 자본시장이 어떻게 보면 한 장기전을 가다 보면 일부 볼모가 될 수 그렇죠. 있죠. 다 예. 팔아버릴게. 주식시장을 내가 망가뜨릴 수 있어. 이런 볼모가 될 수도 있지만 시진핑 정권에서 이걸 또 안 받을 수 없는 건 뭐냐면 향후 2, 3년 동안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예, 인민폐 국제화 지금 힘들고 예, 사실 가계의 그 저축을 투자로 주식시장으로 더 이끌어들이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가계 돈만으로 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엔 버블 형성됐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예. 이제 갑자기 폭락하면 또 가계 자산이 폭락을 하게 되니까 이 든든한 밑받침이 필요한데 그게 또 월가의 자금 아니겠습니까? 그 적정선을 예. 찾는 거군요. 그러니까 중국도 외국 자본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예. 경영권의 간섭이 안 당하고 또 나라의 안보를 해치지 않을 정도의 적정선. 그리고 미국은 그거보다 더 원하는 그렇죠. 거고. 예. 미국은 이걸 기회로 틈타서 이제 자본 침공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고 예. 중국 입장에서는 자본을 개방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역시 어떻게 보든 간에 저는 올해 내년 중국의 자본시장은 여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예. 정도로 과감한 개방이 이루어진다. 예. 그래서 외상투자법이 바뀌어서 외화의 유출입, 예. 투자의 유출입이 자유로워진 거. 그리고 두 번째 커창판이라는 나스닥 같은 어떤 그 거래소가 생겨서 예. 혁신 기업들이 이익 없이도 어떤 가능성만으로도 예.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자본시장이 생겼다는 점.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지금 무역 전쟁 속에서 중국의 자본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예, 커창판 요거 잠깐만 내용을 살펴보면 6월에 개시가 되는 거예요? 언제 개시가 되는 거죠? 지금 7월 정도에 7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고요. 네. 그러니까 발표는 6월, 7월에 될 거고 이제 9월 정도에 아마 첫 번째 거래가 될 거로 예상은 되는데 정확한 시험 날짜는 거래. 봐야 됩니다. 아. 근데 9개 기업이 이미 이제 첫 상장으로 발표가 됐고요. 예. 특이한 점은 커창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A주 거래소에 문제가 뭐였냐면 네.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에서 공모가 예. 그리고 기업 상장할 기업에 대해서 항상 셀렉트를 합니다. 예. 그래서 줄을 이렇게 수십 개 기업이 서 있더라도 누가 언제 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아. 블랙박스에 있어요. 정말 불투명해서 투자자들이 정말 답답해하던 때가 많았는데 근데 지금 여기는 뭐냐면 증권사, 예. 대형 증권사 주관사로서 예. 의무로 이제 그 확약을 해서 예. 증권사가 떠안아야 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팔 수 없는 락업 기간이 24개월이에요. 24개월이요. 예, 그러니까 증권사가 책임을 지고 공모가도 형성을 하고 팔 때도 책임을 지고 팔아라. 안 되면 당신이 증권사가 떠안게 될 예. 물량도 결국은 종이조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증권사의 자율성을 더 많이 부여를 하고 시장의 어떤 그 감독 기능을 시장으로 넘긴다는 그런 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사실 중국의 뭐 상해종합 지수도 크게 출렁이는데 네. 요 뭐 커창판 개설이 되면 여기에 투자하기가 좀 변동성이 너무 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사실 중국 증시에 대한 네. 전망 어떤가요? 사실 상해 종합지수 인덱스는 저는 사실 크게 매력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국유 기업이에요. 예. 국유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정권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앞으로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될 좀비 거예요. 기업들. 네. 오히려 이제 향후 미래를 책임질 기업들은 데이터 혁신가들이 이제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서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케어, DNA 분석 뭐 등등의 다양한 분야로 뻗쳐 나갈 텐데 예. 그런 기업들은 A주 인덱스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커창판 인덱스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9개 첫 번째 상장할 배치 기업 보면 반도체 장비 예.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인공지능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자율 규제는 맡기되 예. 산업의 섹터는 확실히 규제하겠다. 예. 단순 제조업은 올라오지 마라. 커창바는 나스닥에 올라갈 아주 인기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을 A주 시장에 담아서 중국이 자본시장이 훨씬 매력적으로 만들도록 도약시키겠다. 이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중국이 이제 자본시장을 그 성숙화시키고 이렇게 변화시키겠다는 다짐은 과거에도 예.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이제 투자자들의 그 어떤 수준이 올라오는 거고 그리고 시장 전체가 좀 더 이성화되는 걸 텐데 사실 과거에 몇 년 동안 한 3, 4년 동안 S&P 500 지수 대비해서 예. A주의 주가 지수 추이는 상당히 언더퍼폼했어요. 예.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글로벌 증시 대비 그리고 중국의 7% 경제 성장률 대비 A주 시장은 상당히 어떤 갇혀 있는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농축된 그런 네. 시장 아닌가 하면은 향후에 1, 2년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별적인 종목 얘기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 때문에 다음에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장 짧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한국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뉴욕 증시 하락세 비슷하게 따라왔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0.3%가량 하락하면서 55달러 선은 겨우 지켜낸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많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